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생활신앙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한국댄스테라피협회에 소속된 무용치료사이십니다. 박현진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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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사님. 우리가 미술치료, 네. 또 음악치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익숙한데, 맞아요. 춤치료, 혹은 또 댄스테라피, 동작치료, 무용치료. 네. 이거는 사실 좀 어색해요, 듣기가. 그리고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마 이것을 청취하는 많은 분들도,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낯선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댄스테라피, 네. 무용치료가 어떤 건지 좀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진짜 많이 받는 질문이 뭐 요가냐, 요가냐. 아니면은 그냥 뭐 댄스 스포츠라든지, 맞아요. 댄스 스포츠. 뭐 줌바라든지 이런 거랑 뭐가 다르냐라고 어.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확실한 거는 무용치료는 심리치료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심리치료의 치료. 한 분야로. 네, 그런 네. 것들과는 이제 구분이 돼요. 그러면 네. 정확히는 뭘 하는 치료냐. 네. 심리치료로서 신체와 신체와. 정서, 네. 그리고 인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치료예요. 어렵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가 치료라고 한다면, 상담 치료라고 한다면, 네. 뭐 인지나 정서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그런데 이거는 댄스 테라피이기 때문에 몸의 동작까지 맞아요. 합해지는 거다. 네. 이렇게 인식하면 될까요? 네, 쉬운 예로 한 네.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화가 나면 네네. 손이 막 그렇죠. 부들부들. 주먹을 막 부들부들. 이가 막 물리고. 맞아요. 숨은 막 그쵸, 맞아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정서로 느끼면 감정이라고 표현이 되고요. 아. 인지로 느끼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시작은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약간 그런 움직임, 뭐 떨림이나 또 내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뭐 내가 뭐 더워졌는지, 시선은 어디를 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으로 연결시켜서 그걸 나를 알아가고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몸에 일어나는 반응을 먼저 자기가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 작업을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신체 인식이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관찰하면서. 관찰도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무용치료사는 굉장히 바쁜 게 이제 이거를 진행하면서 또 그 사람을 또 관찰하고 또 저 사람이 뭐 떨림은 있는지 뭐 움직임의 무게는 어떤지 그런 걸 계속 관찰을 하면서 그 사람을 또 편안하게 움직이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구나. 맞아요. 그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해요. 일단은 뭐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렇게 밖에 보면 어떤 심리치료 상담하는 센터들이 많이 네. 있고 또 정신의학과도 많이 있고 또 미술치료나 음악치료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손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동작치료, 무용치료는 사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접근이요? 네,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님 같은 무용치료사에게 이렇게 난 상담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이 혹은 또 어떤 기관이 이렇게 와서 상담을 의뢰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눈으로 봐서는 그런 간판들이 안 보여요. 진짜 주변에 뭐 무용치료 하시는 분들보다는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혹은 그냥 언어로 그쵸. 상담을 굉장히 네, 많이 요리치료도 하잖아요. 많고. 네. 사실 그러한 것들 뭐 미술이나 음악 그런 것들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찾아가는데 무용치료도 똑같아요. 사실은 누구나 뭐 제가 만났던 대상만 해도요. 뭐 다문화나 뭐 학교 아니면 소년원에 가서 한 적도 있었고 국군 장병들도 만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심리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누구라면은 다 무용치료에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많이 생각하는 게 무용치료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용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몸치는 또 맞아요. 전혀 안 될 것 같고. 춤 생각하면 왠지 그 이렇게 무도장 이런 거 먼저 생각. 차차차 이거 얘기하시면 돼야 내가 무용치료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진짜 춤을 배워보시고 춰보시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진짜 자기 움직임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아, 어떤 정형화된 그런 춤을 춘다는 거죠? 배운 춤, 예쁜 춤, 기술적인 춤이 나오잖아요. 근데 무용을 전혀 해보지 않고 춤을 춰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본연의 날것의 춤이 나와요. 다듬어지지 않은.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과 보통 몇 회기 정도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시나요? 길면은 뭐 몇 년도 만나긴 하는데요. 네,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 3개월은 쭉 만나야 그게 좀 변화가 있게 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이건 또 네. 저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함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는다 네. 했을 때 또 치료를 받는다 했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제가 네. 있어서 내가 그걸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한 시선이 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있어야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정말 댄스 테라피, 동작 치료 혹은 심리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어야만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사실 댄스 테라피스트인 저도 현재 상담을 받고 있어요. 정말 상담이라는 거는 범위가 넓은 게 정말 네. 정서적으로 힘들고 뭐 어렵고 불편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픈 사람, 안 아픈 사람 사실 네,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말 한마디에 상처받기도 맞아요. 하고 하니까요. 저희 건강검진 받듯이 그렇게 한 번씩 만나서 상담은 할 수 있다면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근데 이제 받고 인식의 있거든요. 변화가 먼저여야겠네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고 뭐 어떤 삶의 큰 어떤 위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검진 하듯이 정신도 주기적으로 또 마음도 주기적으로 맞아요. 챙기고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접근하기가 조금 쉽긴 하네요. 그죠.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춤이라고 하는 이 재료, 춤이라고 하는 재료가 훨씬 접근하기는 쉬울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냥 정신 맞아요. 상담이라고 하면 맞아요. 왠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춤이면 근데 목사님, 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춤을 추고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치료사나 아니면 전문적인 어떤 과정을 하지 않고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춤춘다든지 혹은 뭐 저기 네. 번쩍번쩍 빛나는 네온사인에 맡겨서 춘다든지 약간 문제되는 곳에서 쳐도 그게 치료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일시적인 스트레스는 해소가 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거하고 또 엄연히 다른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이렇게 다른 점이 또 무엇일까요? 다른 점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가서 춤을 추면 일시적으로 그냥 재밌고 스트레스가 풀릴 수는 있는데 사실 내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카타르시스만 느끼고 재밌고 훌 털어버릴 수는 있지만 진짜로 움직임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고 내 문제에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기분 전환은 가능하나 그것이 근본적인 접근과 해결 방법은 아니다. 네. 전문가의 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그 생각난 건데 방금 말하는 것보다 춤이 좀 더 접근이 쉬울 수도 있겠다 하셨잖아요. 확실히 말로는 우리가 직접적이고 약간 딱 들으면 인지되는 것이 있는데 몸으로 표현할 때는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표현이 되는 것들이 그래요? 있어요. 뭐지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장애. 괜찮아 라고 하지만 괜찮아 이런 것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특히나 제가 어린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어린이들의 말은 사실 신뢰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사실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인지가 많이 발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걸까요?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 그냥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음. 혹은 막
정말 좋은 걸 얘기할 때 어떤 친구들은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어제 무슨 게임을 했는데요. 거기서 아이템을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들 이걸 얘기할 때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하긴 언어로 표현은 얼마든지 이렇게 숨길 수 있는데 맞아요. 몸의 행동은 숨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보니 진짜 그렇네요. 근데 그런 거를 캐치해내려면 진짜 엄청난 내공도 필요하시고 말 그대로 막 바쁘다고 그랬는데 엄청 바쁘시겠어요. 내담자와 함께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목사님 그런데 이렇게 저희와 뭐 같이 공부하시고 사역하시다가 어떻게 댄스 테라피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박사과정 수료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꽤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게 그가 계기가 되었을까요? 공부를 시작한 지는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근데 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무용치료 하시는 분들한테도 왜 이걸 시작했는지 그리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왜 무용치료를 하게 됐는지 제가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냥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진 춤에는 사실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때 당시 애들이랑 원더걸스 노래 틀어놓고 같이 막 텔미하고 그냥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마임이라고 하죠. 민중가에 맞춰서 춤도 추고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율동하고 하면서 아 내가 행복한 게 춤을 출 때구나 라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나를 살아있게 느끼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춤출 때이구나 라고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때가 이미 신학대학을 갔을 때였잖아요. 그때 뭐 기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뭐 아이돌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발레를 뭐 배워서 뭐 한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제 결심을 했다면 춤을 추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무용치료를 알게 됐어요. 학부 때부터 날아다니셨잖아요. 몸. 좋아했죠. 우리 그 여름성교학교, 기장의 여름성교학교에 나오는 율동의 대부분, 요즘 하는 율동의 대부분은 목사님께서 창작하신 것들이에요. 교단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알고 계셨고, 근데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신학대학에 들어갔고 또 네.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사역을. 그래서 다시 또 공부를 뭔가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일단 대학원에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좀 실천적인 학문을 공부하자 하면서 이제 무용치료를 선택해서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역과 병행해서 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았었어요. 그쵸. 특히나 이제 신앙인이 아니신 분들도 무용치료사 분들 중에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주일이나 토요일에 공부해야 될 스케줄이 잡히거나 그러면은 진짜 힘들긴 하더라고요. 꼭 들어야 하는 과정인데 듣지 못하면 아 하나님 좀 겹쳤는데 제가 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성장이 늦었던 것 같기는 해요. 두 개를 같이 과정 하니까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 맞아요. 그때 전도사 사역도 하고 무용치료사도 하니까 무용치료사 선생님들만 만났을 때는 실력이 막 이렇게 늘고 또 사역만 하시는 분들은 사역이 이렇게 느는데 그렇죠. 같이 가니까 아무래도 전 좀 천천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 과정 끝에 또 그럼 목사님 요새는 네. 어디서 주로 이렇게 활동하시고 또 어떤 내담자들을 주로 만나게 되시는지 왜냐면 아까도 제가 그냥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가서 간판이 보이는 어떤 장소로서 네, 네. 무용치료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소에 계실 것 같으시진 않고 어떻게 활동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굿네이버스에서 네. 이제 1년 함께 하기로 해서요.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보내주시는 뭐 기관이나 학교 이런 곳에 가가지고 많이 내담자들을 만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혁신학교 있죠, 혁신학교. 네. 그런 초등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규 수업으로 무용치료를 하시는 곳도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네. 정규 수업. 정말 혁신적이네요. 그죠. 그럼 정말 아이들 굉장히 좋아해요. 1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 그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고 그럴 정도로 또 요즘에는 학교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장애인 복지관에 네. 가서 거기서도 이렇게 장애인 분들하고 움직이시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근데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같은 결이 아니라 너무 다른 결로.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쉽게, 아주 쉽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치료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군내비에서 연결한 기관이라든지 또는 장애인 센터라든지 혹은 정신병원이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들이 있어서 문제를 찾아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학교는 네.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게 정규 수업화돼 있으면 누구나 거기서 참여하고 하는 건데 네.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아이들은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많이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나지 못하니까 사실 그때 많이 사회성이 발달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아예 어떻게 친구랑 노는지 만나는지 또 의견은 어떻게 나누고 저희 때는 그냥 놀이터만 가만히 있었는데 요새 그게 놀이터가 아니니까 없죠. 네. 그런 거를 알려줘요.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또 들어주는 연습 그리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해요. 그래요? 어떤 움직임? 잠깐 맛보기에 좀 너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났을 때 뭐 어떻게 어깨로 인사합니까? 안녕? 아 그런 것들도 있어요. 안녕? 제일 많이 쓰는 기법을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미러링이라고 하거든요. 미러링. 미러. 건가요? 맞아요. 쉽게 저음처럼. 얘기하면은 그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 얘기를 들어줄게 막 공감해 맞아 하는 것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냐면요. 함께 움직임을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가 움직임을 시작하면은 그 움직임을 우리가 똑같이 따라해 주는 거예요. 전체가 다 따라해 주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한 번에 우리 좀 모든 따라해 그룹이. 볼까요? 그냥 일단 상체만 상체만 이렇게 따라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미러링은 단순히 그냥 따라하는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을 정말 똑같이 보고 같이 움직이면은 일어나는 또 감정들이 있어요. 이 동작을 따라하면서 네. 아이들에게는 뭐 가볍게 뭐 오늘 있었던 일 한번 움직임을 해볼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어떤 일이 있었니? 그러면 이건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그런 그 움직임을 할 때 어떻게 느꼈니? 저는 이거 학교 가는 느낌이 났는데 학교 숙제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든 기억이 났어요. 뭐 또 이런 다른 얘기를 식으로. 시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성인에 가게 네. 된다면 뭐 스트레스 받았을 때 경우를 먼저 움직임으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보면 그거를 같이 따라해보고 나는 이 상황에서 이 동작에서 어떤 걸 느꼈는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발전시켜 나가요. 근데 이게 행동을 한다는 것도 결국은 어떤 몸의 언어인 거잖아요. 근데 몸의 언어,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춤도 잘 못 추는 사람도 있고 몸을 잘 못 못 움직이는 쓰는 사람. 있을 텐데 그런 가령 사람들도 윤영석. 그런 사람들도 잘 할 수 있나요? 그럼요. 한 댄스 테라피 굉장히 유명하신 선생님 중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볼까요? 손을 한번 올렸다 내려 볼까요? 이거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움직임이 좀 힘들고 몸이 좀 뻣뻣한 것 같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거기서부터도 시작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여기 이 공간으로 들어오면서 걸었죠. 걷는 움직임부터 시작을 하고 혹은 호흡이 너무 힘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은 호흡부터 시작을 하고 그런 곳에서부터 처음부터 오셨는데 막 뭐
뛰어봐라, 뭐 날라봐라, 뭐 팔 찢어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쵸. 처음에 할 수 있는 곳에서부터 천천히 그렇게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일단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하는 건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 아이들만이 너무 또 재밌어요. 표현할 수 있는 동작들 일부러 막 장난치기도 할 테고 상상해보니까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게 댄스 테라피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댄스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뭔가 잘해야 될 것 같고 춤을 잘 춰야 될 것 같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 몸의 움직임, 몸의 언어라고 그냥 네,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겠네요. 맞아요. 방금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곳에서부터도 시작을 할 수. 목사님 이제 댄스 테라피를 또 오랫동안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네. 실제로 현장에서 수많은 내담자를 만나보셨을 텐데 목사님이 만나셨던 내담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담자가 있다면 네. 어떤 분이셨는지 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한 분이 네. 계시는데요. 네. 제가 병동으로 네. 한동안 나갔었을 때 네네. 만났던 어르신 네. 한 분 계세요. 네. 여성분이신데 제가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그룹을 만나고 있었는데 그 병동에서 이분도 혹시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셔서 그렇게 인연이 되었던 네. 분이에요. 그분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셨어요. 뭐 불안도 있으셨고 우울도 있으셨고 독거노인으로 혼자도 네. 사시고 외로운 분도 있으시겠네요. 네, 네. 그로 인해 자살 사고도 있으셨다고 음.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그분이야말로 정말 무용치료가 필요하신 분이었어요. 뭐 시선은 막 이렇게 불안하게 돼 있고 어깨는 올라가 있고 호흡도 얇고 발도 걸을 때 살짝 툭툭툭 이렇게 걸으니까 항상 불안을 몸에 지니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도와드리고 싶다는 네. 그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이야기 나눈다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를 거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기 싫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실까? 많이 얘기도 해보고 또 병원 측과도 이야기 해봤는데 그분이 사실 이 무용치료를 받고 좋아지면 나보고 나가라고 할까봐. 또 혼자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네, 맞아요. 아우,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렇게 되면 또 나는 또 혼자 살아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병원이 나 혼자 이렇게 받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내보내려고 한다. 불안한 거, 불안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전 도와드리러 간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무턱대고 막 아니에요 호흡부터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그럴 수 없죠. 안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병원에서 생각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원하시지 않으면 퇴원할 일은 없으시다. 그리고 퇴원을 하셔도 여러 가지 이런 지원들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정보를 먼저 드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겠다고. 진짜로 실질적으로 했어요. 그게 두려웠던 거네요. 다가올 맞아요. 그런 미래가. 네. 그게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잘 되지 않은 호흡 연습부터 비닐봉지에 색종이 같은 거 담아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부터 연습을 했어요. 그럼 찢으면서 또 어린 시절 생각도 나시고 막 아유 내가 옛날에 이렇게 놀았었는데 하면서 잘 날리는 색종이를 넣은 다음에 후 불면서 호흡 연습부터 하고 그리고 걷는 게 잘 안 되신다고 했으니까 무게감 있게 툭툭 걷는 연습. 자신감 있게. 맞아요. 그런 걸 하고 나니까 또 춤도 치고 여러 가지 거치니까 이제 그제서야 그분의 안에 있던 자원들을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내 안에 있는 힘을 찾고 자원을 찾아야 이제 혼자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렇죠. 또 힘을 네, 그렇죠. 안에서 이렇게 계속 솟아나게 할 수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변 분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좋아하는, 분인 거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뭐 사회복지도 하고 싶으셨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고 와서 남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움직임으로도 많이 접근을 해보고 또 마지막에는
선물 같은 것도 직접 전달해 주시고 싶다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 해서 전달도 해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선생님 제가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아. 이렇게 주변에서 또 나를 도와주려고 하고 선생님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거 보니까 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맞아서. 맞아요. 그 어르신의 그 긴 인생사에서 이 목사님을 만남이 또 그런 치료를 댄스 테라피를 접목을 해서 그렇게 만났던 것이 그 인생을 긴 인생을 지나왔고 상처가 많지만 그 앞으로 남은 인생 그 짧은 인생이겠지만 그 인생을 당당하고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겠어요. 맞아요. 네. 목사님, 근데 또 공부를 하시면서도, 무용치료 공부하시면서도 꾸준히 한 번도 놓지 않고 또 교회 사역을 또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뭐 박사과정이 말이 그렇지 뭐 네. 쉽지 않은데 하시면서 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네. 목사님께서 그런 공부를 하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알죠. 네.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 댄스 테라피를 좀 접목을 하고 계신지 목회를 하시면서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특히 요구했던 적은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해요. 교회에서. 네. 일단 제가 사역을 할 때는 아무래도 율동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네. 율동에서 제일 먼저는 율동에서 많이 썼었어요. 네. 율동은 사실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율동 선생님이 갖고 있는 것을 아이들이 전달해주면 같이 따라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아예 바꿔서 네. 아이들 안에 있는 동작을 갖고 와서 네. 그거를 움직임으로 만들어서 찬양할 때 그걸로 한 거예요. 아, 정형화된 율동이 아니라 네, 맞아요. 만들어서 아이들과 아. 이런 찬양이 있어. 제일 기억나는 거는 가사가 탱글탱글 성령의 열매 있어요. 송글송글 맺게 하시네. 얘들아 이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탱글탱글 혹시 탱글탱글 탱글탱글 왠지 뛰는 느낌인데요? 뛰는 느낌. 송글송글 송글송글은 뭐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애들에게 굉장히 창의적인 게 나왔어요. 탱글탱글은요 5학년짜리 남자친구였거든요. 네. 그것도 몸을 이렇게 튕기면서 그러네. 탱글탱글. 그리고 1학년짜리 여자친구가 송글송글을 만들었어요. 귀엽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율동에서도 아이들의 있는 동작들을 갖고 와서 그러면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율동 사역하면 애들이 율동을 안 한다.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나요? 그런 일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작, 무용치료도 그렇죠. 내담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갖고 오잖아요. 율동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동작을 가져와서 하면 애들이 다 합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또 하겠네요. 그럼요. 열심히. 그렇죠. 더 좋아하고 더 맞아요. 즐거워하고. 네. 또 율동사역 말고 또 혹시 또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제가 청년부를 이제 잠시 섬겼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아예 수련회를 네. 그렇게 했었어요. 아. 그때 반응이 좋았었는데 보통 또 우리가 설교하면은 우리가 목회자들이 가진 것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통행이죠, 통행이 그쵸?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하지 않고 같이 본문을 읽고 그 성경에 나온 본문들을 가지고 움직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 성경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맞아요. 활자로 막 이제 그게 활자에서 움직임으로 되는 거네요. 네, 처음에는 간단하게 시작할 때는 성경에 보이는 단어를 가져오고 뭐 형용사를 가져오고 동사를 가져와요. 그래서 바닥에 쭉 해놓은 다음에 마음에 드는 단어로 가세요. 네. 거기로 가요. 아. 그러면 하나, 둘, 가라사대 막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거 다음에 이제 안 하고 네. 그 중요한 단어로 단어들. 본인들이 이제 골라서 그것도 골라서 그 단어로 쓰면은 처음에는 동작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는 움직임으로 바꿔보고 네. 한 청년이 그때 배고픔이었었거든요. 네. 그럼 배고픔 하다가 움직임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본문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요. 게임처럼. 그러고 나서 이제 청년들이 직접 본문을 순서를 나누고 네. 거기에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원하는 본문에 들어가서 움직임을 하는 거예요. 어. 그때가 탕자 본문이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탕자하면은 보통 돌아온 아들과 아버지 그렇죠. 많이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청년들 안에서 했을 때는요, 뭐 돼지에 이입하신 분도 있었고, 아, 제가 돼지가 되는 거예요? 혹은 뭐 아들, 첫째 아들, 첫째 아들. 혹은 종들 네.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주염 열매는 없었나요? 있었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자기 안에서 만나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움직임으로 해보고 다 같이 작품처럼 연결해보고. 그렇게 모두가 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는 또 양동이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 누구는 돼지우리의 그 돼지가 되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 본문 해석이 굉장히 그렇죠. 풍부해지겠네요. 다양한 거죠. 창의적이고. 보통 이제 목사님들은 아버지의 시선에서나 아니면 뭐 탕자의 시선에서나 이렇게 전하기가 대부분일 네. 텐데 그거를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경험일 것 같아요. 몸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잘 안 잊어버리겠네요. 맞아요. 그 경험이. 몸은 기억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혹시 또 교회에서 목사님께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요구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제가 막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외부에 있는 다른 교회들, 제가 섬기지 않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불러주셔서 간 적은 있었어요. 그러시죠. 저희도 몸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데 다들. 아,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약간 웃기기는 한데 너무 좋아요. 제 취향. 웃긴데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있네요. 단체로 어른들 이게 다 모여서 수련회처럼 할 때 그런 뭔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또 거기에 맞게 얼마든지 형태는 변형이 될 수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기대하세요. 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좀 한번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나 저희나 한번 좀 따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다들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잘 분들이 안 잡힐 것 같긴 해요. 한번 실질적으로 목사님이 안내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동작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고요.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감히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우리 일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히 속해 있겠고요. 또 다른 분들도 우리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서 한번 지금은 같이 동작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할까요? 네. 목사님.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네. 무용치료를 한번 해보려고 집에서? 네네.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서서 하면 더 좋을 것 서서 해볼까요? 서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움직임 네. 해볼까요? 좋습니다. 긴장하신 거 아니시죠, 목사님? 몸치라. 전혀 상관없습니다. 환영합니다. 처음엔 시작할 때는요, 많이 하는 게 호흡과 신체 인식부터 시작해요. 호흡과 신체 인식. 왜냐면은 내 호흡을 알고 내 몸을 잘 알아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이런 작업 많이 해요. 그럼 먼저 숨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3번 한번 해볼까요? 시작. 후. 다시 한번. 마지막. 저는 하면서 약간 지금 목이 따끔따끔 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솔직하셔서 좋네요. 혹시 저는 다른- 이제 깊이 숨 쉬어서 약간 어지럽습니다. 이런 것들 발견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네. 서영님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셨군요. 네, 이렇게 아직 못 느끼시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은요, 이렇게 주무를 수도 있고, 돌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접었다 펼 수도 있고, 네. 두드릴 수도 있어요. 네. 먼저 두드리는 것부터 한번 하면서 신체 인식하고 좀 우리의 몸을 깨워보는 시간을 몸 깨우기. 좋아요. 가져보겠습니다. 자, 머리부터 한번 이렇게 들어볼까요? 영상 보시면서도 한번 같이 따라해주세요. 이 머리는요, 우리가 많이 서 있고 앉아 있으면서 혈액 순환이 제일 안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서 이렇게 머리 혈액 순환 잘 되라, 똑똑해져라.
어렸을 때 많이 할 걸. 그다음 여기 밑에 있는 목으로 좀 가보도록 할까요? 그다음에 가슴. 어린이 친구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킹콩 같이. 그다음에 팔도 쭉쭉쭉쭉 반대쪽 이렇게. 그리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이제 네. 밑으로 내려갈 건데 가슴 밑에 배. 배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시원해. 시원하시고 저는 좀 따끔따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은 어떠세요? 깔끔하면서 시원해요. 등도 이렇게 등 좀 많이 깨워주시고 우리 많이 앉아 있으면 등 많이 휘어 있잖아요. 좀 자극을 좀 주시고 힘든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런 걸 발견하는 거예요. 팔이 돌아가야 되니까. 맞아요. 이렇게 그러네요. 하실 때 팔이 불편하구나 그런 걸 좀 그러니까요. 느껴보시고 다리도 이렇게 다리를 조금 깨워주시고 반대쪽도 목살이 난타를 이렇게 막 하시네요. 시원하네요 이거. 다리에 많이 피로감이 있으실 수도 그러나 있어요. 봐요. 그래서 자 그럼 제가 두드리는 거 했으면은 이번에는 돌리는 걸로 돌리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산뜻하게 몸을 옆으로 움직이시기도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어깨로 한번 해볼까요? 어깨는 어떻게 돌릴까요? 이렇게. 목사님 확실히 파워가 두 분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는 어깨 했으니까 허리로 한번 가볼까요? 웨이브.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도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목사님 한번 해볼까요? 이 손목하고 다리하고 같이.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 인식의 과정을 하면서 마지막엔 무릎이랑 발도 쭉 좋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명이서 할 수 있는 거 두 명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에서도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진행해 보세요. 2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네. 괜찮으실까요? 네, 뭐 괜찮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지금 하는 거는요. 네. 저희가 신체 인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무용치료에서 많이 하는 게 같이 라포 형성, 네. 친밀감 형성도 많이 하는 활동을 해요. 네. 이번에는 두 분이서 같이 손을 이렇게 올려주시고 제가 여기 서야 될까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리더를 한 명 정해주세요. 두 분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번 리더, 두 번째 리더. 해야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 계시는 분이 리더를 하면은 네. 움직이는 대로 두 번째 분이 따라와 따라와 주시면 알겠습니다. 하나요? 네,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위로 올라가시고 한 바퀴 도시고 걷기도 하시네요. 역시 내려갔다가 보통 많이 끌고 가시네요. 돌기도 굉장히 많은 움직임. 자 그러면 이번엔 리더를 바꿔볼까요? 네. 자, 못 따라가는 높이로. 목사님 또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네요. 아닌가요? 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여기까지 해볼까요? 네. 가정에서는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네. 움직이는 거에서 본인의 마음과 네. 정서와 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렇기도 하죠. 지금 제가 본 거는 네.
조연사님이 움직이실 때 네네. 이렇게 목사님 많이 끌고 네네네, 가시고 그렇죠. 네. 밑으로 했다가 리드하고 싶은 했다가, 마음. 리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보이는 것 같고 네. 목사님은 부드럽게는 하시는데 조금 날 골탕 먹이는.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딱 맞았습니다. 보니까 부드럽긴 한데 이렇게 뒤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래로 한다든지 정확하십니다. 그런 약간 그런 것들이 보여요. 가정에서 아, 하실 네. 때도 이 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지. 아. 조연사님은 어떠셨어요? 제가 따라갔을 때요. 둘 다 이제 리드 하셨을 때랑 따라가셨을 때. 리드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재밌는 동작들이 나올까? 그리고 이 사람과 나랑 했을 때 어떻게 아름다운 동작이 나올까? 이걸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리드할 때는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뭘 원하지? 어떻게 하길 원하지? 그래서 좀 집중을 하면서 그냥 따라갔었습니다. 네. 내가 리드할 때는 예쁘게 나오는 결과물을 좀 네. 보시고 하실 때는 좀 따라가 주려고 많이 네, 하시는. 네, 맞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유심히 관찰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미리 이게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좀 유심히 살펴보게 되고 리드하게 될 때는 아예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갈 때 이게 손이 마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따라갈 때 혹은 이끌어 갔을 때 네.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보시면서 주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에는 리더가 없이 리더가 없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리더가 됐다가 앞에 사람이 다시 끌고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그냥 하면서 무언의 이끌미와 따르미가 되는 건가요? 네, 무언의 상호작용으로 한번 하면서 어렵겠는데요? 하다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싶을 때 그런 느낌이 와요. 두 분이서 하실 때 그때 멈춤하시면 네. 거기에서 이제 끝맺음을 하는 걸로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손을 대나요? 네, 이번엔 손을 내시고 혹시 불편하시면 한 손을 떼셔도 괜찮아요. 네. 위에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네요. 지금 어떤 분이 리더신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밀었다가 당겼다가 재밌게 하시네요. 앉기까지. 오. 마무리 그렇게. 좋아요. 가정에서도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땠는지 한 번씩 이야기해보고 여기는 마무리 할까요? 내가 이끌어야 될 타이밍인가? 또 내가 따라가야 될 타이밍인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냥 웃겼어요, 사실. 웃겼고 후반부에는 제가 그냥 모르겠다 하고 지금 제가 하려고 더 많이 했었어요. 네.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구나. 우리가 안 맞아요. 맞는 부부구나. 두 사람이 어렵구나. 두 사람이 맞추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했고 더 이렇게 맞추려면 더 세심하게 관찰해야 되겠구나. 맞아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임으로 네. 나는 리드하는 타입인가? 혹은 따라가는 타입인가? 이런 것들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내가 그렇다면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몸으로 경험해 보는 게 무용치료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시간이 된다면 이거는 뭐 치료고 뭐고 떠나서 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현진 목사님과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이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오랜만이에요. 저희들 이렇게 손잡고 하는 게. 그것부터가 시작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또 스킨십을 해보면서 오늘 하루를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좋은 시간,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저희를 통해서 박현진 목사님께 또 문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목사님, 그 상담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아, 정말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정말이에요. 아, 궁금하셨죠? 그렇구나. 네, 상담 비용. 1회기당 아니면 혹시 뭐 10회기가 세트다. 그럼 얼마인지. 보통 한 5만 원에서 네. 10만 원 사이로 회기당? 네, 그렇게 많이 하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유념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네.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동작. 교인들과 함께 아, 해볼 수 있는. 교인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아. 동작? 네, 네. 그거 한번 어떻게 하면은 모든 교인들과 만났을 때 친밀감을 좀 형성할 수 있을까요? 뭐 한 동작 가지고는 어렵겠지만. 네. 그러면은 무용치료에서 많이 하는 게 아까 호흡과 신체 인식이라고 초반 단계에서 네.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체 인식이라는 게 약간 터치를 하기도 하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또 만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살포시 이렇게 어깨에 손을 주시면서 눈인사로 이렇게 아, 어깨를 터치하면서 눈인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아, 그런 알겠습니다. 것만으로도 많이 네. 느낌이 오고 또 음.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 때 어디 만져야 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어깨가 딱 적당하겠습니다. 어깨를 만지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훨씬 친밀한 관계가 될 것 같네요. 네. 목사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신앙인 박현진 목사님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